지금처럼 점점 더워지는 날씨 속 한 남자가 휴가를 내고 모처럼 수영장에서 즐거운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수영장에서 놀고 있던 남자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물속으로 빠져 기절하고 말죠.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남자는 자신이 있는 장소가 전혀 다른 공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남자는 현실에서 그대로 레벨 37 수영장의 방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있었던 현실 또한 진짜 현실이 아닐 수도 있었죠. 무엇이 진실인지 가늠하지도 못한 채 남자는 습하고 매끈한 이 무한한 지옥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남성이 떨어진 공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영장의 방과는 느낌이 사뭇 다른 공간이었죠. 기존의 수영장 방은 따뜻한 느낌이 들고 공포와 아늑함이 공존하는 미스테리한 장소였다면 이곳은 왠지 모르게 춥고 차갑고 정열이 덜 된 느낌을 주었으며 점점 더 갈수록 수영장을 비추고 있는 빛들이 사라져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영장의 방에 바로 떨어진 것은 그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는 그 속에서 아주 운이 좋지 않은 케이스에 속했습니다. 깔끔하게 시공이 된 잔물결이 흐르는 잔잔한 방의 모습은 없고 데이터 오류가 발생한 모양처럼 기괴한 틀과 더럽혀진 타일, 불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소리들은 남자가 비명을 질러도 공간에서 소리가 찢기듯 사라지게 만들었죠. 빛이 점점 사라져가는 수영장은 박테리아에 의해 잔잔한 푸른빛이 띄고 있는 물을 더욱 음산하게 비추어 방황하는 자들에게 심적으로 폐쇄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고 이는 심각하게 정상적인 사고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더욱 급해졌고 자신이 가는 것을 생각하지도 아주 가끔 보이는 마지막 남은 생존자들의 표식도 무시한 채 겁에 질려 무작정 이동했죠. 그렇게 남자는 오랜 시간 생존하지도 못한 채 점점 어둡고 차가워지는 수영장 안에서 숨이 끊어지거나 자아를 잃어버려 사라지게 됩니다. 이 공간은 레벨 37 수영장의 방과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37.1이라 불리는 공간입니다. 이는 다른 방이 아닌 너무나 넓은 이 수영장에 같이 붙어있는 하나의 공간으로서 분류가 되는데 이것으로 들어가게 되면 생존 확률이 사라져버리기에 별도의 넘버링이 부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험구역이라는 뜻이죠. 이곳은 메인 수영장의 규모를 함께 공유하며 수영장과 다르게 질서가 없는 무질서하게 분리된 미로 같은 방들과 인간의 구조로 보이지 않는 복잡한 건축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웅덩이 같은 물이 적은 부분도 있는 반면 어느 구역은 물이 넘쳐 완전히 침수된 것으로 보이며 소름돋는 엄청난 깊이의 물도 존재한다고 전해졌죠. 이곳을 구분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한데 이곳의 조명은 매우 희소하며 벽의 사이에 있는 공간에서 나오는 아주 약한 빛으로 주변을 관찰할 수 있을 만큼의 희미한 빛만이 존재하며 물들의 깊이를 가늠할 수도 없어 심해 공포증을 실내에서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부분만 봐도 쉽게 구분이 가능하죠. 그리고 일부 지역은 빛이 1도 들어오지 않아 아예 탐사 자체가 불가능한 구역도 있으며 깊은 물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공간 역시 나오기 때문에 생존자들이 익사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진다고 전해졌죠. 빛도 없는 수십, 수백 미터의 물 안에 들어가야만 하는 그 공포심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이곳은 대부분의 방들 사이를 횡단하기 위해선 헤엄을 쳐야 하는 터널들이 많다고 전해집니다. 타일 역시 기존의 수영장 방들의 따뜻한 하얀색의 타일이 아닌 황갈색이 들어간 어두운 타일이 시공되어 있으며 이 공간은 수영장의 방에서 파생되어 나온 고급 파손 형태라 볼 수 있었죠. 이것을 대표하는 문구 중에는 풀룸의 완벽함을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방과 같다 라는
소름 끼치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곳의 물의 온도는 기존의 따뜻한 물을 가지고 있는 방과 다르게 차가운 물의 온도를 띠고 있었죠. 이곳은 평균 17에서 21도를 유지하고 더 깊고 어두운 지역은 급냉수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 온도는 우리가 목욕탕에서 느끼는 아주 찹찹한 애매한 온도인데 실내 공간에서 느끼기엔 약간의 불쾌함을 가지고 있는 온도라 보입니다. 심지어 공기는 건조하고 오래되어 전체적으로 불쾌한 냄새가 퍼져 있다고 하네요. 레벨의 변형 구조가 매우 빨라 랜덤하고 빠르게 공간이 바뀌기 때문에 이곳의 위치 파악조차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놀랍게도 소름 끼치는 엔티티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있는데 그 엔티티는 페이스링이라 불리는 얼굴이 없는 엔티티입니다. 이는 당신이 백룸에 갇히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만날 확률이 높은 엔티티이고 분포도 역시 아주 다양하게 있는 존재라 여겨졌죠. 특징은 이름처럼 얼굴이 없는 것이 특징이고 연령별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생존자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하죠. 안타깝게도 이곳은 생존자들에겐 절대 나갈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풀룸이 그나마 휴식과 안식을 주는 방이라고 여겨졌지만 그것은 너무나 넓은 그 공간을 전부 파악하지 못했을 뿐이었죠. 공식 문서에도 엔티티의 존재나 다른 존재가 안전공간이 너무나 넓어 파악을 할 수 없다라고 적혀 있었고 넓은 만큼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공간입니다. 완벽할 만큼 잘 정리되고 규칙적인 따뜻한 방의 구석엔 완벽할 만큼 정리되지 않고 불규칙적인 차가운 방이 존재하였습니다. 음과 양의 조화가 잘 어우러진 이 방은 역시나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마치 우주의 섭리, 무의식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설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아 그리고 저 역시 새로 준비 중인 컨텐츠가 하나 있는데 백룸을 주제로 한 생존자의 일지를 보이는 소설 형식으로 제작해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가상의 생존자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기존의 컨텐츠를 유지하며 추가적으로 연재하면 또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하오니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 만들어주신 건 여러분입니다. 이상 홍신의 말씀입니다.